반갑습니다. 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마 1급 실기 엑셀 계산 작업 문제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날짜 데이터가 있고요. 점수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걸 이용해서 순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1, 2, 3, 4 작은 값 순 또는 큰 값 순으로 순번을 구할 건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해봤어. 그죠? 여러분들 그룹별로 만드는 거 그냥 만드는 거 해봤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할 건데 자, 날짜를 이용해서 형식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점수가 큰 것부터 순번을 구하자 그랬어. 그런데 날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 형식을 바꿔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자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날짜별로 하자 그랬습니다. 날짜별이라는 건 날짜를 그룹으로 묶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짜 1등부터 3등, 그 다음 날짜 1등부터 3등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디서 했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상시 내용 1번에서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토플 점수, 과목별로 이렇게 등수 매기는 거 했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 부분들은 하나의 필드에 점수가 다 있었는데 날짜라는 필드가 따로 존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텍스트와 sum 함수를 가지고 두 번째는 if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sum 함수는 if가 없이 조건 쓸 수 있는 함수죠. if가 없이 조건을 쓸 수 있는 함수가 sum이 있고요. large가 있고 max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자라는 뜻입니다. 연산자, 앰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할 거고요. 배열 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배열 수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버전이 2021 버전이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아래 하위 버전이다 그러면 배열 수식이니까 뭐 해줘야 됩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또는 확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집에서 2021 버전을 가지고 나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안 하고 연습했다. 시험장 가서 그대로 해도 돼요. 나는 집에서 하위 버전이라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반드시 눌렀다.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해도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2021 버전에서 배열 수식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던 방식대로 시험장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시 내용 36번 시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점수를 갖고 등수를 구할 건데 큰 값을 1등으로 준다 그랬어요. 큰 값을. 그런데 날짜 형식을 바꿔서 표시를 할 건데 요렇게 뽑는다 그랬죠. 연도의 두 글자. 이걸 미드 함수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질문을 미드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날짜 데이터를 미드를 가지고 여기가 세 번째 글자잖아. 그럼 세 번째 글자부터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게 나와요. 이유는 이 날짜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일반으로 고치면 이런 형태로 화면상에서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 번째부터 두 개라고 했을 때는 이걸 뽑아내는 거야. 이걸. 2024, 24를 뽑는 게 아니고요. 이걸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데이터는 190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1로 취급된다 그랬죠.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드나 레프트, 라이트 함수를 날짜 데이터에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텍스트 함수는 XS의 포맷 함수하고 똑같은 거죠. 형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 날짜 값을 바꿀 건데 포맷은 다운편에 연도를 두 글자, 연도는 이어니까 Y죠. 월을 두 글자, month니까 M입니다. 일을 day니까 D 두 글자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화면상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뒤에 연결하겠다는 뜻이야. 만약에 빼기 연결이 없다 그러면 저 부분을 생략해 주면 되겠죠. 문제대로 저는 빼기를 붙이라 그랬으니까 연결을 할 건데 저 뒤에 sum 함수를 이용해서 등수를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순번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sum을 구할 때 자, 조건이 하나예요. 점수가 다른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인데 조건이 두 개 이상이면 조건 곱하기 조건
조건 1번 조건, 조건 2번 조건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요. 근데 요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참이면은 true니까 1이고요. 거짓이면 false니까 0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거든요. 그럼 두 개가 숫자 곱하기가 되죠. 그래서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건이 하나일 때예요. 조건이 한 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걸 이것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는 이걸 숫자 값으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뒤에 곱하기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true일 때, false일 때 이렇게 곱해서 나올 거예요. 이걸 안 붙여주면 내가 원하는 누적값이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거 안 붙어도 되는데요 하는 건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 끝에 곱하기 1을 안 해도 상관없어.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한 개 있을 때는 반드시 얘가 들어가줘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건 누적이잖아요. 그렇죠? 일씩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 값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가로로 묶어야 되겠죠? 자, 이 점수가 전체 데이터의 점수 기준 절대 참조입니다. 작으면 내가 작으면 올라가야 되잖아. 크면 등수가 내려가야 되고요. 1등이죠. 점수가 작으면 등수가 올라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걸 거꾸로 얘가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줘도 돼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 기호를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다.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라는데 거꾸로 얘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이거보다 작은 게 되잖아.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거나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써서 헷갈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작다라고 했을 때 값이 작으면 등수가 올라가야 되겠죠? 저 상태 그대로 두면 1이 누적이 안 된다 이랬습니다. 곱하기 1을 해줘야 돼. 곱하기 1해서 누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0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0 곱하기 1은 0이니까 1일 때 맞을 때는 곱하기 1하니까 1이라는 값을 누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제일 커 나보다 더 이상 작은 값이 없다 그럼 0이 될 거잖아. 그래서 전체 썸 가로 닫고요. 마지막에 더하기 1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보이죠? 1등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 더하기 1을 안 하면 얘가 0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게 1번이고요. 1등부터 지금 13등까지 나온 게 보이죠? 자, 두 번째는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날짜가 6월 1일, 2일, 3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일 때 1등부터 6월 2일일 때 1등부터 6월 3일일 때 1등부터 이렇게 작업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앞에 저 부분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썸과 if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썸 안에 if가 들어가요. 자, if를 띄워 놓는데 조건이 두 개야. 날짜도 비교해야 되고요. 점수도 비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요. 이 날짜가 같으냐 같은 거를 찾는 거예요. 나랑 같은 것들을 이 날짜랑 6월 1일이면 6월 1일이 같은 것끼리 찾겠다가 첫 번째 조건. 조건이 두 개인데 and가 없으니까 곱하기로 연결해 줘야 되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조금 전과 동일합니다. 얘가 전체 점수보다 비교했을 때 작을 때 하나씩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if 함수를 갖고 할 거기 때문에 sum에 돌려주는 값이 1이다 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1이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요 1이라는 값은 누구한테 돌려주는 겁니까? 이 조건이 맞으면 sum한테 돌려주는 값이에요. 틀릴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sum 가로 닫고요. 마지막에 더하기 1 한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 안 했는데 하위 버전이다 그러면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되죠. 컨트롤 쉬프트 확인 또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눌러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결과를 채워보면은 자, 보이나요? 같은 6월 1일자를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같은 6월 1일자만 눈으로 확인하면 6월 1일에 1등부터 5등까지가 나와.
6월 2일도 1등부터 나오죠. 6월 3일도 1등부터 나올 겁니다. 그룹별로 묶는다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상시 내용 1번에서 이렇게 썸 함수를 가지고 등수,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순번을 매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16번 토익 토플 점수 그룹별로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필드를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날짜 필드를 가지고도 순서가 돼요. 날짜 필드를 가지고도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이렇게 날짜가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날짜도 크게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날짜의 등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1등부터 쭉 나오겠죠. 썸 함수 하나 갖고 볼까요? 자, 썸 함수를 이용해서 자 내가 날짜를 갖고 비교할 건데 조건이 이 날짜가 작은 게 1등으로 줘볼까요? 그럼 크다 해줘야 되겠죠? 이 전체보다 맞으면 1씩 증가를 할 거고요. 그죠? 1등은 0 나오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플러스 1. 그럼 얘가 1이죠. 9이죠. 1등부터 13등까지. 날짜도 순번이 등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